실내 건축 기능사 천장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다른 시험에서는 단면도에 인면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천장도는 거의 처음으로 표현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시험 자체에서 CAD로. 자, 천장도라는 것은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에서 천장의 구조, 높이, 조명, 환기, 그리고 소방, 천장에 설치되는 모든 요소들의 위치와 형태를 평면적으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천장 마감재와 조명, 환기 등의 위치와 개수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천장도의 예시예요.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원래 그 모양인데요. 우리가 서서 위쪽을 보면 반전되잖아요.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평면도로 수평 투영하듯이 그냥 그리는 그런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이나 문 표현하는 것들을 보시면 여기 그냥 문틀 이렇게 그냥 그려두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장보다 보통 문이 약간 낮아요. 그럴 때는 그냥 벽으로 표현해 버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창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장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가 좀 많고 또 저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천장에 바짝 붙이는 걸로. 그래서 이 창틀 전체의 틀 형태만 두고 안에 있는 요소들은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따지면 이 부분이 벽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틀만 남기고 문짝을 없애버리는 방식, 그리고 창문 틀만 남기고 안에 열리는 부분을 없애버리는 방식,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고요. 몰딩의 위치를 좀 정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장에 바짝바짝 붙이는 걸로 지금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붙박이처럼. 그럴 때는 그 붙박이 장을 따라서 이렇게 몰딩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싱크대 같은 부분, 이 위쪽 같은 경우. 그리고 커튼박스는 거기서 하라 말아라 말은 없었는데 그냥 무조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초반에는 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웬만하면 넣는 걸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험에서 단 차이를 두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우물 천장으로 하였다. 여기 전체 조명에 이렇게 네모나게 파서 안으로 쑥 집어 넣는 방식을 만약에 쓸 경우에 최대 높이는 뭐 2.8이다 예를 들어서 라고 준다면 우리가 지금 2.5를 천장 높이로 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물 천장을 뒀을 때 2.8까지 해라 라고 하는 명시가 된다면 웬만하면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실내건축 기능사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명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구사항에서 명시가 있으면 넣어주시고 없으면 안 넣는 걸로 하시고, 실내건축 산업기사나 실내건축 기사에서 그런 명시가 있다면 웬만하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점수를 매길 때 최고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봤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뭐다라고 딱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직관적으로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 직부등, 그리고 다운라이트, 이렇게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환기를 할 수 있는 이 그릴 같은 형태를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생기고 말거든요. 근데 동그랗게 끝나버리면 다른 요소들과 구분이 좀 힘들어서 딱 봤을 때 이거구나라고 느낄 수 없어서 이렇게 좀 형태를 잡았고, 특히나 스프링클러, 이게 초반에 나왔던 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있어서 지금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톱니바퀴 모양이라는 건 아니고 구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파이어 센서는 F, 그리고 센서 등은 S, 그리고 펜던트는 P, 이렇게 좀 구분이 힘든 것들은 아예 알파벳을 넣어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욕실 방습 등은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가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들을 범례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작업을 하실 때 그냥 배치를 먼저 하시고 그 개수를 세서 범례표에 넣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보실 때는 그냥 범례표를 먼저 만드시고요. 여기에 있는 것을 그냥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좀 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쓰는데 여기 직부등은 좀 그 유형에 나오는 것보다는 크기를 키워줄 거고요. 그리고 주방등, 이것도 사이즈를 좀 키워서 넣는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범례표 제가 지금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개수를 2, 4, 6, 8, 10개, 12개, 13개까지 딱 그 개수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 범례표를 그리실 때 제가 이거 하나하나 사이즈와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거 처음에 한 서너 개 그릴 때까지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보고 그린다는 느낌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시다 보면
뭔가 좀 타성에 젖는다고 하죠. 그래서 자꾸 불러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장 가서 이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천장도를 그리실 때는 매번 똑같은 거긴 하지만 새로 그린다는 느낌으로 범례표를 좀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범례표의 사이즈를 보시면 최대한 통일을 해놨거든요. 100 아니면 70이에요. 100 아니면 70. 아, 좀 크네 하면 100이고 좀 작네 하면 70이고. 거기서 약간 특이한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운라이트 70으로 했거든요. 70. 그리고 되게 많이 쓰는 거니까 70 아니면 100 거기 기준에 다운라이트를 70으로 두시고 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도로 한번 와봤어요. 평면도와 내부 인면도를 지금 끝낸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평면도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피. 그리고 표제란도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바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바꿔야지 했다가 프린트 할 때 보면은 도면명을 안 바꿨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천장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장, 뭐 천정 다 가능하겠지만 천장으로 통일해 주시고요. 요구사항 자체에 천장이라고 나오고 실제로 쓰는 용어도 천장이고요. 천정은 좀 약간 예전에 쓰는 느낌이라서 천장도로 바꿔주시고 축척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 그 옆에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레이어에서 보시면은요. 센터 꺼주시고요. 2-con 꺼주시고요. 퍼니처는 잠깐 열어두시고 마감선도 끕시다. 이 상태죠? 그리고 해칭도 좀 이따 켤게요. 잠시 꺼주시고요. 끄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뭘 빼고 지울 거냐면 자, 우리 지금 창문 같은 경우엔 이렇게 고정된 틀만 남기고 안에 열리는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대 지우실 거고요. 제가 왜 싹 다 안 지우냐면 몰딩이 들어갈 위치를 좀 남기려고 해요. 옷장 남겨주시고요. 주방 기구에서 전체 틀만 좀 남겨주세요. 우리 상부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옵셋 300 우리 나온 이 상부장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몰딩이 같이 한 바퀴 돌 거거든요. 그리고 신발장도 남겨주시고요. 여기 이 파티션도 뭐 남겨주세요. 전 천장까지 붙여버릴게요. 이 신발장은 현관에서만 통하도록 할 거예요. 물론 다 튀어버리면 편한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동선을 제가 한정시켜 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문도 프레임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윗부분은 모두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도 일단 지우시고 현관에 만약에 중문이 들어갈 거면 마감을 좀 분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체화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욕실에는 이렇게 위생기구 다 지우시고요. 책장 남겨두세요. 책장. 그리고 파티션, 장식장 이것도 좀 남길게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싹 지워보시면 이런 식으로 남고요. 이제 다시 한번 켜볼게요. 센터 켜기, 콘크리트 켜기, 마감선 켜기, 해칭 켜기. 제가 해칭은 여기 바닥 거 지워야 되는데 제가 벽체를 같이 지울까봐 잠깐 뒀어요. 그리고 여기 마감선이 있네. 일단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연장해서 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납한다는 표시도 같이 지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몰딩이요. 뭐 기타로 해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데 그냥 좀 얇게 표현하고 싶어서 저는 8- 해칭 8-HAT로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 막고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사이에도 막고 있는 건 없애요. PL 엔터. 자, 끝에서부터 따라 그리는데 천장까지 붙이는 이 부분 몰딩을 같이 갈 거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자, 몰딩을 벽체에 붙이는 게 아니라 붙박이로 만든 이 책장과 장식장까지 모두 몰딩으로 넣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오프셋 40을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5 두께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되는데 그냥 좀 시각적으로 딱 보이게 하려고 40만큼 먼저 몰딩을 그렸고요. 안쪽에 있는 이 녹색 선들은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포함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해칭을 잠시 꺼보시면 녹색 선들이 남거든요. 얘들은 안 지워도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보기가 좀 더 깔끔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지워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8번을 켜보시면 이렇게 몰딩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천장에는 이거 방향 표시 안 넣을게요. 자, 그리고 욕실에도 몰딩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 가도 상관없는데요. 같이 갈까요? PL 이것도 한 바퀴 돌리고 안으로 넣고 원래 그린 선은 지워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범례표를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례표는 7-텍스트로 통일하도록 할 거고요. 범례표의 위치가 크기가 여기에 이렇게 방해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례표의 사이즈 이거 한 칸 사이즈를 안정해 드렸네. 자, 전체 사이즈를요. 골뱅이 렉탱글 골뱅이 폭을 2500으로 일단 정할게요. 딱 정하는 걸로 하고 한 칸을 300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12칸이 기본이라서 3600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리가 부족하면은 늘려가는 방식으로 할 거고 13칸 마지막 한 건은 크니까 일단 좀 비워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X로 분해하시고요. 오프셋 300을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오프셋 여러 개 해야 되니까 찍어주고 나는 멀티로 하겠다, 다중으로 하겠다 찍어주시고 멀리 가서 클릭 하시면 되고 뭐 배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프셋 500으로 첫 번째 그 명칭 칸 만들어 줄 거고요. 뒤쪽도 500으로 개수 이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조금 크네요. 그러면 100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400, 앞쪽은 500, 전체는 2500에 3600으로 통일해서 렉탱글 그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래쪽은 늘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형, 명칭, 개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석에 가시면 평면도에 해당되는 문자가 그대로 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쳐봅시다. DT 엔터, MC 엔터,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두 점 사이에 중간을 하시면 첫 번째 이 유형이 들어가는 네모에 왼쪽 밑 클릭, 오른쪽 위 클릭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각도가 얼만큼 되나요? 하면 0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엔터. 깜빡깜빡 할 거예요. 한글로 바꾸시고요. U 형 엔터 2번. 자, U
두 칸 띄우고 형 엔터 2번 이렇게 하시고 개수에서 조금 부족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한 칸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 일단 뒤쪽을 이렇게 붙이시고요. 무브로 50만큼 옮겨요. 50. 자, 그리고 마지막 건 개수 띄우고 수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건 이거 사이즈 재기도 귀찮고 사실 뭐 새로 하는 게 낫습니다. DT 엔터, MC 엔터 해두시고 Shift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에 중간 왼쪽 위 클릭, 오른쪽 밑 클릭 했더니 각도 얼마로 할래요? 하면 그냥 엔터, 명 한 칸 띄우고 칭 엔터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명칭, 개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첫 번째는 문자부터 씁시다. 문자부터 DT 엔터 DT 엔터 자리 맞추기 누르시고요. 왼쪽 중간 왼쪽 ML입니다. 요거 외워도 괜찮고 딱 찍으세요. 그냥 중간 왼쪽 ML 클릭 해서 요 끝점으로 찍지 마시고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위아래를 찍어주시면 여기 중간이 딱 찍혀요. 각도를 물어봐요. 그냥 엔터. 여기서 한 칸 띄우시고 직, 부, 등 괄호 열고 실링, 라이트, 콤마, LED 괄호 닫고 엔터 2번 이렇게 하시고 이거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클릭 한번 하시고 컨트롤 숫자 1번 열어보시면 폭 비율이 나와요. 문자의 폭 비율 0.9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0.95 합시다. 너무 줄였네요. 0.95 이렇게 거의 딱 맞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거는 그냥 카피할게요. 카피 한 칸에 하나씩 일단 다 집어넣어요. 나중에 바꾸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걸 제외한 밑에 있는 것들을 모두 잡아서 컨트롤 숫자 1번 이 폭은 1로 바꿔주세요. 얘는 좀 짧아지거든요. 자, 두 번째 있는 것은 한 칸 띄우시고요. 한글로 매입 등 괄호 열고 다운 라이트 콤마 LED 괄호 닫고 자, 그 다음 것은 한 칸 띄우고 국부등 괄호 열고 스포트 라이트 콤마 LED 국부등 국부 한 곳만 이렇게 딱 하는 거 직부랑 국부는 달라요. 한 칸 띄우고 펜던트 조명 엔터 한 칸 띄우고 센서 등 엔터 한 칸 띄우고 욕실 방습 등 습기에 저항하는 등이고요. 한 칸 띄우고 주방 등 LED 라이트 자,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지금부터 설비 화재 감지기 한 칸 띄우고 스프링클러 아닙니다. 클러 한 칸 띄우고 환기구 벤틸레이터 한 칸 띄우고 욕실 환구 자, 그리고 S 하시고요. 지금 두 개가 더 필요한데 300, 600이거든요. 그래서 900만큼 확대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무브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올리세요. 너무 딱 붙지 않게. 그래서 2500에 4500 외우셔도 괜찮고 2500에 3600으로 늘려가도 괜찮고 그래서 앞으로 바뀌지 않을 거니까 2500에 4500 하고 오프셋 두 번 더 합니다. 맨 밑에 있는 에어컨은 좀 크게 갈 거라서 600으로 했고요. 카피 하나 둘 셋. 일단 다 복사해요. 그리고 욕실 환기구 밑에 있는 건 한 칸 띄우고 점검구 욕실 위에 점검구 밑에 거 한 칸 띄우고 천장형 에어컨
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에어컨이 좀 커지는 바람에 트림 하시고요. 오프셋. 한 칸 아까 500이었잖아요. 1000으로 갑시다. 그럼 이 에어컨은 500만큼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변하지 않게 통일해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개수도요. 일단 나중에 셀 거긴 하지만 문자를 하나 복사를 해둘게요. 카피하시고요. 개수를 이렇게 다 복사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바꾸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했고, 보통 에어컨은 그냥 하나 들어갑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가시고, 직부등도 2개, 3개 하면 좋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하나만 하시고, 다운라이트를 10개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따가 수정하세요. 개수 세보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2개로 통일하시고요. 나머지 펜던트 하나, 센서 하나, 하나씩만 그냥 하는 걸로 우리 통일을 해요. 그리고 욕실 방습등은 그 세면대 공간에 하나, 샤워 부스에 하나 해서 총 2개. 항상 통일하는 걸로 하고요. 욕실 등은 하나로 통일. 화재 감지기는 이따가 한번 공간을 보고 한번 볼 건데 4개에서 6개 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스프링클러도 2.3m 간격으로 가다 보면은 5, 6개 나오거든요. 5개 일단. 그리고 환기구는 짝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급기 배기. 그런데 요즘 그 창문도 충분히 열 수 있고 에어컨도 급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6개를 기본으로 두겠지만 홀수로 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 환기구는 하나, 점검구도 하나. 이렇게 통일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세보고 반드시 마지막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직부등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90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이즈가 다 나와요. 그거 보시고 갈 거고요. 이게 퍼니처는 아니지만 그냥 퍼니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6번으로 해도 괜찮고 3번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서클 C, 엔터. 시작점을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2점 사이 중간으로 하세요. 그런 다음 좌측 하단 클릭, 우측 상단 클릭 이렇게 하시면 중간에서 이렇게 서클이 시작이 되거든요. 120을 시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셋 여기서는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넘어가는 게 불편해요 하시면 서클을 한 개 더 그리는데 요 끝까지만 그리세요. 이 선의 끝까지만.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건 90 이렇게 해서 중심선으로 이렇게 십자를 그려요. 이 등에 전선이 튀어나오는 위치라서 이 정확한 위치를 좀 주려고 십자를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너무 1.3선으로 안 보인다 하시면 선 종류를 0.2 정도 해도 안 되네요. 0.1이나 해야 돼요? 0.2. 네, 0.2 정도 합시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1.3선으로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서클. 매입등은 2점 사이 중간 하시고, 서클 2점 사이 중간,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2점 사이 중간, 모서리를 클릭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20을 제가 먼저 그렸고요. 녹색으로 바꿔서 O 엔터, L 엔터, C 엔터 해두시고, 50만큼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안 바뀌는구나.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바꾸시고요. 빨강색 선으로 십자를 그려요. 그런 다음에 큰 원은 지워요. MA로 바꿔요. MA. 자, 그런 다음 국부등 가볼게요. 국부등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피할게요. 카피. 같은 자리에 카피. 스포트라이트고요. 이게 어디에 갈지를 화살표로 방향을 찍어주는데 녹색으로 REC 골뱅이 140,140이 됩니다. 얘가 반지름이 70이니까 그렇고요. 로테이트를 45도만큼 주시고요. 중간을 중간으로 맞춰요. 그런 다음 위쪽으로 보는 형태로 화살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양쪽은 라인으로 그려요. 그리고 해치하시고 솔리드로 이렇게 화살표 부분을 막아주시면 이 아이는 지금부터 스포트라이트다. 이쪽을 바라보는 라이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던트 라이트인데요. 매입등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여기서 30을 밖으로 꺼내요. 70이었으니까 30을 밖으로 꺼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P라는 문자를 쓸 건데 이 옆에 있는 문자를 복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런 다음 좀 크겠지만 더블 클릭해서 P라고 바꿔요. 그리고 무브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차게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펜던트 조명을 좀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센서 등도요. 이렇게 카피해서 이 P라는 문자를 S로 바꿔서 아, 센서구나 라는 걸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욕실 방습등 REC 엔터 골뱅이 140, 140 70에서 커지는 거라서 좀 수치를 외우려고 그렇게 했고요. 자, 라인을 하나 그려서요. 이 중간을 선의 중간으로 옮겨주시면 좀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프셋 뭐 크게 많이 갈 필요는 없고 한 50 정도 밖으로 빼시고요. 십자를 좀 그려주시면 조명의 중간이 여기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어요. MA로 바꿔요. 자, 그 다음 주방등은요. REC 클릭 골뱅이 400, 80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옵셋 15를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선은 나중에 출력할 때 겹쳐 보일까봐 8-HAT를 활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서클 2포인트 주시고요. 중간에서 윗선, 아랫선 찍으시면 이렇게 서클을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안 그리시더라도 서클 하시고 중간 찍고 윗면 찍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화재 감지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감지기는 센서 등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그대로 복사, 그리고 문자도 같이 복사. 이건 따로 중간점 잡지 마시고요. 그냥 F라고 문자만 바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스프링클러를 좀 먼저 그려볼게요. 서클 카피하죠 뭐. 위치 따로 잡기 좀 그러니까 카피했고 여기서 서클 아니지 오프셋 20 해서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서클 100으로 전체 사이즈 만들었고요. 회색 선 라인을 하나 그릴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끝에서 하나를 그리시고요. 로테이트를 해요. 중간점에서 로테이트를 해요. 그리고 카피를 해서 15도로 카피를 하나 했어요. 그런 다음 미러 양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뭐 5 가봅시다. 5. 중간에 이렇게 양쪽으로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서클을 대략 하나 더 그립니다. 크기를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리고 트림 양쪽에 이렇게 해주시고 다 회색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버려요. 이렇게 톱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전통적인 스프링클러의 형태잖아요. 실제로 요즘은 이런 형태를 잘 안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약간 구분을 위해서 동그라미로 끝내기에는 좀 구분이 잘 안 되고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이것을 원형 배열로 8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배열로 원형 배열 하시고 톱니를 잡아요. 중간을 잡아요. 항목을 8개로 바꿔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클러의 형태는 이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칭 하셔서 이 중간을 좀 채워버리면 그 스프링클러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강조할 수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환기구도요. 펜던트 조명이나 센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 오세요. 그런 다음 해칭을 넣어버릴게요.
사용자 정의로 각도는 0도, 간격은 20으로 이렇게 20, 20이 안 들어갔네요. 20 이렇게 좀 전통적인 환기구는 이렇게 그릴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은 그냥 동그라미 2개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구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욕실 환기구 200에 200 그리고 폭은 20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건데 REC 골뱅이 200, 200 이렇게 했고요. 녹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려보시면 이것을 중간에 보내기가 좀 편해요.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오프셋 얼마죠? 20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게 환기구도 마찬가지고 급기 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배기 역할만 해요. 그래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약한 선, 8번 선으로요.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 거리는 크게 상관없지만 좀 확실히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나를 그려요. 조금 줄일까요? 이 정도. 그리고 화살표는 각도 뭐 굳이 주지 마시고요. 그냥 45도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짧은 화살표. 이것을 미러를 한번 했고요. 로테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90도로. 2개를 동시에 잡고 중간을 기준으로 카피해서 90도 이렇게 가시면 공기를 이렇게 안으로 빨아들인다. 배기를 한다. 그런 의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점검구는 녹색으로 두시고요. REC 엔터 골뱅이 250, 250 이렇게 통일해 주시고 이것도 라인을 하나 그려서 중간에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옵셋 20을 안으로 이렇게 주시고 이거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첩을 기준으로 열겠다라는 표시 이렇게 주시고 MA로 이 위쪽에 있는 중심선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의 범례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녹색 선으로 바꿔주시고 REC 900에 600에 300 골뱅이 600, 300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대략 중간으로 보낼게요. 자, 그리고 오프셋 30을 안쪽으로 보냈고요. 옵셋 30 안으로 F 엔터, R 엔터, 30 엔터, P 엔터 해주시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자, 그리고 150만큼 중간만큼 라인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30씩 들어간 것에서는 그릴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X로 분해하시고 도면층 회색으로 바꾸시고요. O 엔터 30 엔터 합시다. 30 엔터 클릭하시고 멀티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색으로 안 바뀌었네요. 자, 그런 다음 중간에 라인 하나 그려놓을게요. 중간 좀 맞추려고요. 그리고 여기 열고 나오는 이 부분은 그냥 렉탱글로 적당히 그리세요.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위에 상표 같은 거 하나 들어간다 치고 그래서 중간으로 위치, 중간으로 위치. 그리고 공기가 나오는 부분은 F 엔터, R 엔터 10 P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형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좀 잘라줄게요. 그리고 크기가 좀 너무 작다 하시면 스트레치로 편안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 불빛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뭐 여유가 있으면 렉탱글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 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거냐면 그거 커튼박스. 커튼박스는 150으로 합니다. 150. 자, 그러면 라인을 끝에서 150 옆으로 길게 라인을 끝에서 150 이렇게 나왔죠.
딱 맞추지 말고 옆으로도 150씩 집어넣어요. 좀 더 공사가 편하려면은 벽체 끝까지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150은 그냥 기본으로 두시고 좀 여유가 있다 하시면 벽체 끝까지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40만큼 몰딩 이렇게. 자, 천장도 잘못하면 되게 허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몰딩 사이즈가 원래 25인데 40으로 그냥 그렸습니다. 대신에 표기는 그냥 25 곱하기 15 그대로 표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컨텐박스 그렸고 여기가 비어있다라는 표시 원래 빨강색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좀 보기 불편할 수도 있다 해서 회색으로 그냥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 중간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한 300 나와서 이거 가져오세요. 에어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너무 아담하죠? 그렇지 않나요? 스케일로 키워요. 1.5배. 좀 더 크게. 실제 정확한 스케일은 아니지만 지금 그린 거에서 한 1.5배 정도 키워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위치를 좀 맞춰볼 거예요. 스프링클러의 위치.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2.3m 이내로 가면 되는데 하나만 넣기에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벽 끝에서 얼마 올까요? 오프셋. 그냥 중심선에서 옵시다. 1200 한번 놔볼게요. 여기서도 1200, 여기서도 1200 이렇게 한번 놔봤어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도 갈 건데 가까이 갑시다. 900 이렇게. 여기 스프링클러 하나, 여기 스프링클러 하나. 그러면 휴식 공간 그리고 침실 부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건 2300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내려갔죠? 그래서 중간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위로 한 300만큼 올려볼게요. 여기 있으면 벽에 크게 부딪히지 않고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만들어 봤고 옵셋 2000 한 번 더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치수 지울 거고요. 여기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나쁘진 않는데 뭐랄까 벽에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좀 줄을 바꿉시다. 오프셋 한 500 정도 들어옵니다. 여기다 놓을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스프링클러 5개. 이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새로 그리는 거 아니죠? 있는 스프링클러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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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소방법은 잘 모르지만 뭔가 불을 잘 꺼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불이 잘 안 꺼지면 많이 불편하다. 이런 느낌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에 너무 부딪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배치해 주시면 이렇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한번 들어보고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촘촘하게 들어갑니다. 훨씬. 근데 지금 이게 원룸 형태이기 때문에 한 2m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자, 스프링클러에는 치수를 매기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다운라이트로 여기저기 좀 밝게 맞춰볼 거예요. 직부등은 중간에 하나 놓을 거고요. 여기 끝에서 앞으로 한 800? 이 정도에 놓을게요. 전체 중간 정도의 느낌. 자, 그럼 카피해서 직부등 한 개 넣어주시고요. 직부등은 스케일 튀겨요. 2배로 튀겨요. 크게. 조명의 모양이 동그랗다 이건 아니고요. 그 네모난 형태가 4개 들어갈 때도 있고 크게 동그랗게 들어갈 때도 있고 전체를 밝히는 조명이다 보니 최대한 중간에 이렇게 한번 뻑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간마다 중간중간에 직부등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침실 중간에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이 코너와 코너 사이에 매입등, 다운라이트 하나 들어갔고요. 다운라이트는 사이 간격이 한 1.2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치를 해보시면 이렇게 가는데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800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조금만 더 안쪽으로 옮겨볼게요. 150 정도. 이렇게. 침대 위에 뻑뻑 두 개가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밝을 수도 있겠죠. 침대 위는 좀 어두운 게 좋아서 한 개만 해도 되는데 제가 어두울까봐 두 개를 했고, 이게 조명이 부족하면은요 여기 한 군데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락하게 하실 거면 하나로 하시고, 예, 저처럼 두 개 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휴식 공간도요, 여기 몰딩의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줄을 맞춰보자면 이렇게 줄을 맞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피해서요 하나를 먼저 넣어요. 그리고 카피,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이 치수가 뜨거든요. 그래서 800 잘 안 나오겠다 하시면 700,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밝으면 좋죠 뭐. 자, 그리고 조금 더 TV 쪽으로 가자 하시면 옆으로 이동하셔서 여기 붙여버릴까요? 붙여버릴까요? 뭐 이렇게 갑시다. 왜냐하면 이쪽에 스포트라이트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간을 좀 두려고 해요. 자, 스포트라이트는 여기 매입등 밑에 화살표가 있는 거고요. 이 화살표가 벽 쪽을 바라보게 놔주세요. 벽. 이렇게. 그리고 벽에서 오프셋 200 정도,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붙이시기 바랍니다. 마감선에서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붙였고요. 간격은 밑에 있는 다운라이트에다가 맞춰버릴게요. 이렇게. 다운라이트가 지금 현재 벽에서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두워졌고 여기에 스포트를 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여기가 옷장 앞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있어주면 좋아요. 1000 내려왔고요. 자, 그 다음 그 주방에는 펜던트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살짝 피해 주시면 더 좋고요. 살짝 피해서 선을 좀 바꿔 볼게요. 얘를 카피해서 두 점 사이에 중간으로 스프링클러 사이에 하나를 놔봤어요. 이렇게. 여기는 펜던트 들어갈 거고 여기는 주방등 들어갈 거고, 그래서 굳이 붙이지는 마시고 이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여기 지금 작업실 등이 또 들어갈 거라서 이제 중간에서 한 300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1000, 한 번 더 2000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그럼 스프링클러랑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100 단위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100 단위 이렇게. 그리고 욕실에는 이제 센서 등이 들어갈 거예요. 센서 등. 욕실에 문 열자마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라인 하나 그리고요. 센서 등은 여기 S가 붙어 있죠. 이렇게 하나 배치합니다. 평소에는 안 켜지는데 여기 앞에 문을 열거나 나가려고 하면 켜지는 등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작업실에 등을 하나 넣어줄 건데요. 전체의 중간을 한번 볼까요? 작업 공간이 이렇게 되는데 너무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중간이에요. 그래서 약간 벗어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옆으로 200만큼 한번 벗어나 볼 거고요. 한 개 넣기엔 사실상 조금 부담스러워요.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서 500, 500 한번 가볼게요. 500, 500 이렇게 하면 책상 위에 바로 하나, 그리고 책장을 비추는 하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별도의 실로 보고 직부등을 하나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한번 벗어나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환기구는 구석구석에 좀 들어갑니다. 구석구석에. 그래서 이 환기구 급기 배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배기라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코너에 하나, 그리고 이쪽 코너에 하나
일단 코너에 한 개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책장 앞에 한 개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주방 쪽에는 물론 그 후드가 들어가요. 환기 후드.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환기할 수 있도록 넣어 주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현관 쪽에도 환기 한번 합시다. 여기. 현관 쪽에도 환기 한번.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급기 100일 따지면 이 조그만한 공간에 2개씩 넣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짝수로 간다고 치면은 여기 신발장 앞쪽에도 하나 좀 넣어줄게요. 좀 공기가 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문 쪽 이쪽이나 여기 트인 공간에서는 크게 이렇게 배기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막힌 공간, 구석 이런 데 환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2개, 4개, 6개 환기구 6개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펜던트 라이트는요. 식탁을 하나 가져와 보세요. 같은 위치에서. 그리고 식탁 중간에 한 개 놓을 거예요. 여기. 라인을 하나 그려놔요. 라인을 그려놔요. 그리고 지워요. 카피, 펜던트 조명. 이렇게. 넣어주시고, 만약에 좀 너무 코너로 가서 당기고 싶다 하시면, 이게 그쪽으로, 의자 쪽으로 좀 더 당기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주방등 한번 넣어봅시다. 주방등. 설거지 할 때는 주방등을 꼭 켜야 되거든요. 로테이트로 세워주시고요. 우리 그 개수대를 중심으로 배치해 주세요. 개수대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고 개수대에서 200 정도 띄워서 일단 중간에 붙이시고요. 조금 더 개수대를 비출래요 하시면 100 정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정도. 그 가스레인지 위에는요. 그 환기구 자체의 조명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스케일을 좀 키웁니다. 스케일 이것도 2배로 한번 키워볼게요. 키워볼게요. 그렇게 해서 좀 시원하게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 설거지라는 작업. 또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시원하게 비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 중심선 좀 올려버렸고 욕실은 이 세면대 쪽으로 가까이 좀 붙이시면 좋아요. 일단은 카피를 해서 욕실 조명, 방습등 여기 중간에 하나 놨고요. 샤워 공간에도 중간에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욕실 환기구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변기 바로 위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그냥 샤워부스 위쪽으로 습기도 좀 빨아들이라고 이렇게 했고 점검구도 한 개 넣을 겁니다. 저는 이쪽으로 좀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좀 놓을게요. 높이가 높아서 뭘 받치고 올라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기 바로 위쪽에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배치하고자 하는 거 빠진 게 화재 감지기를 안 넣었군요. 자, 화재 감지기. 화재 감지기도 그 내가 영역을 나눈 곳에 하나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화재 감지기. 먼저 여기 침실 중간 휴식 공간에도 하나, 그리고 작업 공간에도 하나, 적당한 위치 중간쯤에 붙이면 좋고, 그리고 주방 공간 쪽에도 하나. 너무 불 근처에 두지 마시고요. 밥 먹는 거 근처에 좀 둘게요. 뭐 이쪽. 그리고 너무 이쪽에 아래쪽은 확 비니까 여기 신발장 근처에도 한 개 둘게요.
신발장 근처. 이쪽으로 갈까요? 이 센서가 여기서 만약에 뭐가 붙으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개수는 5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된 개수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했네요. 10개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뭐 배치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욕실과 현관과 오피스텔에 마감재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인덕션 상부에 또는 가스레인지 상부에 그 후드 이거 좀 길게 뺐을 때 거리까지 해서 6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뭐 500? 그리고 이렇게 좀 시원하게 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점선으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몰딩과 좀 겹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했고 이제 명칭을 하나씩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평면도에 있는 거 그대로 하나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평면도에 있는 문자 하나 복사해 올 건데 긴 거 하나 가져올게요. 제일 먼저 쓰려고 하는 말은 커튼박스 설치. 너무 기니까 좀 당겼고요. 무브로 점을 옮겼어요. 그리고 라인을 세로 하나 그렸습니다. 흰색으로 통일을 했고요. 옮겨보시면 이 정도. 한 칸 띄우고 커튼 박스 설치 엔터. 그리고 카피. 자, 몰딩 표시는 안에 넣으면 좋겠지만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S로 당기고 카피로 복사하고 이건 몰딩인데요. 제가 25로 하면 잘 안 보여서 45로 했습니다. 천장 몰딩 엔터. 카피해서 200 간격 한 칸 띄우고 콜론 25 곱하기 15 마이너스 몰딩으로 할게요. 요즘 많이 쓰는 거. 천장 안으로 몰딩이 조금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땐 끝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만 보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숨은 몰딩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은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욕실도 똑같이 그냥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욕실 천장은 더블클릭 SMC 패널 마감 이렇게 하고 천장이라는 말을 좀 넣읍시다. 물론 천장도니까 다 아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친절한 도면. 자, 이제 이것을 현관에도 복사를 하나 했고요.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문자랑 안 겹치게 했네요. 천장 그리고 현관 천장은 9.5mm 카피 200 석고보드 위 실크 벽지 마감 이렇게. 자, 그리고 오피스텔 전체는 어떻게 마감할지 현관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같은 마감이거든요. 같다고 안 쓰는 건 아니고 공간별로 넣어 주셔야 돼요. 제가 공간별로 넣으라고 했다고 나눈 존마다 넣는 거 아닙니다. 취침 공간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이것은 오피스텔 이렇게 전체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천장 몰딩은 이쪽에다 넣었는데 여유가 있으면 반대편에도요. 미러를 해서
붙여주세요. 여기로 갑시다. 자, 그리고 인덕션, 상부 후드. 나는 가스렌지로 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상부 후드라고만 하세요. 상부 후드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미러. 후드 위치에 찍어서 상부 후드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치수를 조금씩 한번 넣어 볼게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다 넣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스프링클러의 거리만 좀 표기할게요. 자, 그럼 빠른 작업으로 보면 세로로는 이렇게 거리가 갑니다. 라고 표현할 거고요. 가로로는 이렇게 거리가 됩니다. 라고 표기를 할게요. 그리고 위아래 균형을 좀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내고자 하는, CAD로 내고자 하는 어떤 과제는 3장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을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은 프린트 누르시고요. 거기서 지금 PDF로 출력하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프린트 누르시고요. DWG to PDF 이렇게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용지 크기는 ISO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 확장? 확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전체 페이지인가? 자, 410-A97 전체 페이지로 가시고요. 플롯 대상은 윈도우 하셔서 여기 안쪽을 찍으시면 됩니다. 안쪽. 바깥쪽 찍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안쪽으로 찍을게요. 자, 그리고 용지의 맞춤은 해제하시고 가로 방향으로 맞추시고요. 30으로 딱 맞추세요. 그리고 플롯의 중심 체크 30 가로 방향. 그리고 플롯 스타일 테이블은 모노크롬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모노크롬. 자, 여기 선 두께를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거기 다 맞춰준다던데 이런 건 아니고 직접 맞추시는 거고, 두께를 얼마나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은 저기 앞쪽에 다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 앞쪽이 어디냐 하시면 65페이지에 한번 가보시고요. 먼저 1번 선은 선 가중치를 0.05로 하라. 그리고 2번 선은 0.3으로 하라 라고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선은 0.25로 하라. 자, 이거 보시고 쫙 맞추시고요. 저는 지금 선 색깔을 달리했다 보니까 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노란색은 그냥 딱 그대로,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해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주석 축척이 플롯 축척과 동일하지 않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는요, 그 바깥쪽 여백이 날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날아가야 됩니다. 여백이 나오면 그거는 감점이에요. 자, 계속 이렇게 여백이 날아가야 돼요. ISO 전체 페이지를 하시면 이렇게 날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그제서야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는 게 있으면 빠져나가서 취소하고 다시 수정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하기 전까지는 수정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출을 했는데 보였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냥 감점 먹어야 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디로 보낼래요 물어보는데,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폴더 그 만들라고 하거든요. 그 만들어진 폴더 안에다가 평면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똑같이 내부 인면도도 안쪽에서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ISO 전체 페이지 A3 그리고 윈도우 찍었고 플롯 중심 체크, 플롯 축척 해제하고 30. 그리고 반드시 가로로 갔는지 확인, 모노크롬으로 갔는지 확인, 그 옆에 있는 선도끼 갔는지 확인, 이렇게 다 하시고요. 이거 닫아놓고는 여기 없더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도움말 옆에 보시면 화살표 있습니다. 열어서 싹 다 확인을 하시고요. 반드시 미리 보기 하세요. 동일하지 않아요, 계속 하실래요 하는 거는 여백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럼 계속 이렇게 내부 인면도구나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윈도우, 천장도 찍었고 A3 맞나 확인, 윈도우 확인, 용지의 맞춤 해제, 그리고 30, 가로 방향, 모노크롬, 선두께 확인, 미리 보기 까지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막 사이즈 안 맞추고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는 막 35점 얼마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대로 출력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출력을 안 하신 거예요. 축척이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또는 선두께 못 맞춘다거나 이거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실제 종이에 흑백 출력하라라고 지금 단서가 나오는데 칼라 출력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감점이 아니라 정말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력하는 연습은 할 때마다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